자, 그러면 만나보겠습니다. 화요일의 남자 명민준 기자, 어서 오게. 안녕하세요, 명민준입니다. 제가 그 명민준 기자에게만 네. 유독 차갑다. 너무 좀 차갑다, 가혹하지. 가혹하다, 이런 제 주변의 반응들이 있어서 그거 많이 반성했습니다. 네. 뭐 지난번에 한 달 전에도 똑같은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매번 성찰하는 거지. 아니, 바뀌는 건 없고. 아, 이제 바뀌죠. 아, 이제요. 네. 옆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조금 더 가혹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아, 저 가혹할수록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제가 욕을 아니에요? 먹기 때문에 아, 그래요? 그건 안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뉴스 전달할 때 네. 제가 끼어들지 않겠습니다. 아, 진짜요? 그게 가장 꼴보기 싫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어. 자, 그러면 오늘 뉴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전에 뭐 하나 실수가 있었으니까 그래도 이제 만회하는 차원에서 만회? 제작진 만회하는 차원에서 네. 성대모사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지난주에 저희가 법사위 얘기하면서 그 조수진 의원 네네. 있잖아요. 네. 그거를 제가 조금 잘 못한 것 같아가지고 연구를 좀 해왔어요. 네. 이은재 의원 가고 조수진 의원이 왔다. 네. 그래서 정말 저한테는 좋은 먹잇감이다. 그래서 연구를 많이 해왔습니다. 네. 이분이 이제 또 북한 사람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네, 그래서 이번에 아니 어떻다는 게 아니고 그렇다는 거죠. 네. 그래서 법사위에서 최근에 이제 뭐 부동산 3법, 뭐 임대차 3법 뭐 이런 거 통과되면서 엄청 싸웠잖아요. 거기서 이제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었는데 조수진 의원이 거기서 파이팅했거든요. 네. 그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한테 좋습니다. 따지는 거. 네네. 네. 분노를 이렇게 네. 끌어올렸어요. 네. 이러려고 민주주의에 섰습니까? 이러려고 위원장 가져갔습니까? 법 따지기 전에 이치를 따지라고. 아, 이 블랙 화면이 날 뻔했어요. 네, 이건 정영진은 네. 사실 명민준 성대모사에 굉장히 관대한 분입니다. 네네. 근데 지금 등 돌리기 직전인데 비슷한데. 남희석 씨 때문에 지금 등 안 돌린 겁니다. 네, 그래서 요새 좀 눈치 보고 있거든요. 아, 그래? 땅콩 이후로 굉장히 우리 명민준 기자를 아주 높이 사지 아, 않습니까? 진짜 아. 굉장히 관대. 어지간한 거 안 비슷해도 다 웃어준다. 맞아. 네네. 근데 오늘 힘들다. 그럼 윤석열이 나요, 조수진이 나요? 이 조수진 의원은 이러려고. 이거 진짜 똑같은데? 이거는 좀 아닌데. 아, 그래요? 웬만하면 제가 좀 네. 회의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정 그 똑같지 않으면 네. 컨텐츠라도 음. 말이라도 재밌게 그렇죠. 하면 괜찮은데. 진짜 가혹하다. 이거 민트윤이 했어 막 이러려고 그래요. 거기서부터 박장 내서하고 난리 났을 텐데. 상상만 난 해도 무조건 똑같아야 되고. 너무 웃긴다, 진짜. 참나. 난 무조건 웃겨야 되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가혹합니다. 자, 바로 뉴스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앞에서 웃었는데 사실 지금 날씨도 그렇고 피해 상황이 좀 웃을 상황은 아닌 것 네. 같습니다. 네, 비 피해가 좀 심각합니다. 네, 지금 집중호우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제 오늘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계속된다 이런 예보가 있었고 반대로 남부지방에는 이제 폭염특보가 내려졌어요. 그래서 이제 습도가 높아서 체감 온도는 더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런 얘기가 했습니다. 네, 진짜 비 오래 오는 것 같아요. 네. 다음 주 목요일까지 계속된다고. 계속된다 그래가지고 와, 서울이랑 길어. 수도권 해가지고 500mm의 폭우까지 또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안타까운 소식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피해로 뭐 이제 비에 쓸려 내린 토사가 펜션이랑 공장을 또 덮치기도 했고 네. 또 계곡물이 또 이제 불어나면서 실종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폭우로 이제 13명이 숨지고 13명이 또 실종됐다 이런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비 피해 심각합니다. 네. 네, 앞으로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목요일까지 계속 비 온다고 하니까요. 네. 자, 그러면 비 상황 뭐 이 정도로 정리를 좀 하고요. 네. 코로나19에 대해서도 우리가 긴장을 늦출 수 없죠. 그럼요. 지금 또 휴가철이라서 더 조심해야 되는데 일단 오늘 이제 코로나 추가 확진자가 34명 증가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해외 유입이 21명 그리고 지역 감염이 13명인데 지역 감염 13명 중에서 서울 및 수도권이 10명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서울과 수도권에서 감염됐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는 게 카페, 식당 뭐 그리고 캠핑장에서 깜깜이 감염 네. 걸리고 있는 게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는데 네, 우리가 뭐 흔히 가는
커피숍. 할리스 커피에서 네. 거기서 이제 또 누가 감염되는지 모르는데 여기서 이제 누적 확진자가 이제 5명으로 얘기가 지금 되고 어떤 있고. 식으로 전파가 되는지는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모르는 네.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랑 또 보쌈집. 보쌈집 네. 양재 족발 보쌈에서 거기서 이제 뭐 2차, 3차 감염돼 가지고 지금 누적 확진자가 거기서도 5명. 그리고 강원도 홍천 캠핑장 여기서도 이제 캠핑장 관련 확진자가 누적이 10명인데 지금 요거는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캠핑 참석자 중 한 명이 그 할리스 커피를 다녀왔다 그래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또 캠핑장 안에서도 또 이렇게 감염이 된 것 같습니다. 캠핑이 먼저 아니에요? 캠핑 갔다가 할리스 간 거 아니에요? 할리스 갔다가 캠핑을 왔다 그러는데 그래요? 예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잘못 알고 있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네네. 그리고 이제 휴가철에 지금 많이 휴가들 떠나시잖아요. 네. 네. 근데 휴가철 가셔도 굉장히 거리두기 잘 하셔야 되고 마스크 꼭 쓰셔야겠어요. 지금 이런 거에 대한 그런 조심하자는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중앙일보에서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마스크도 없이 밤새 흔들었다. 서핑 성지 양양 아슬아슬 파티. 좀 헤드라인이 약간 좀 자극적이네요. 네, 그래서 이게 휴가철에 이제 양양에 서핑으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여기 휴가철에 그 서핑을 뭐 가니까 거기 뭐 게스트하우스 앞에서 뭐 파티장도 있고 헌팅 술집도 있고 클럽도 있는데 그런 방역도 굉장히 느슨하고 막 부대 끼고 막 춤추고 이래서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캠핑다운 할리스 아닌가 이런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그거는 우리 작가 노조에서 지금 여기서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CC가 캠핑을 떠나기 전인 지난달 22일에 할리스 커피 매장을 방문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면 그렇군요. 네, A 씨와 B 씨가 네. 할리스 커피 매장을 방문했고 그 다음에 C 씨를 만나서 이렇게 캠핑장 갔다가 C 씨가 알겠습니다. 감염이 됐다고 하네요. 작가 노조에서는 가급적 제가 맞는 쪽으로 좀 손을 좀 그렇게 써주면 맞춰야지 훈련이 그렇게 됐으니까요. 이해합니다.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서핑이 굉장히 또 유행이잖아요. 요즘 젊은 분들 많이 하시죠. 예, 근데 네. 이제 서핑하고 나서 그 다음이 더 또 즐거운가 봐요. 그렇죠. 서핑을 일부러 몰랐는데. 빡시게 안 해요. 아, 그래요? 네, 힘드니까. 그 다음이 또 체력 재밌는 게 비축을 많이 있나 보군요. 체력 비축을 해둬야 되니까. 어디라고요? 양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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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거기가 되게 조그매요. 저도 이제 지난달에 다녀왔잖아요. 근데 여기가 되게 조그매가지고. 아, 다녀왔어요? 저 그래서 그분에서 서핑 거기 할 때 어떤 분이 이제 사진 찍어달라 그랬다 그랬잖아요. 아. 네, 그게 거기가 양양이에요. 네. 어떻던가요, 거기 진짜? 뭐가 궁금하신 거예요? 굉장히 아니, 뜨거워요? 아유, 굉장히 핫해요. 어. 젊은 남녀들도 되게 많고 좀 조심해야겠네요, 근데. 조심해야 돼요. 네. 저는 그래서 안 갔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친구들이랑 조용히 있었어요. 네,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휴가철에. 네.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정치권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주말 동안 금토일월 해가지고 굉장히 뜨거운 정치권 뉴스들이 많았는데 특히나 부동산 이슈가 뉴스를 뜨겁게 달궜어요. 네. 특히 이제 통합당의 윤희숙 의원이 네. 국회에서 5분 연설 이거 네. 엄청 이슈됐어요. 엄청 이슈됐어요. 뭐 명연설이다, 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아니 근데 뭐 자세한 얘기 들어가기 앞서서 네. 이 5분 연설이 너무 이슈가 돼가지고 저도 이제 영상을 다 봤는데 그것이 뭐 옳고 그름 네. 맞고 틀림을 다 떠나서 이게 그렇게 그 이슈가 될 일입니까? 그만큼 이제 부동산 문제가 민감하다.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 문제로 받아들여진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연 발생적으로 이렇게 이슈가 된 거예요? 어떤 특정 세력에 의해서 이렇게 이슈를 만든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만든 내용이 막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닌데 그럼 뭐 동의 여부를 떠나서 옳고 그름 떠나서 야 근데 이거 너무 이슈가 돼가지고 혹시 뭐 특정 세력에서 이거 미는 건 아닌가 그런 의심 명민중 기자가 한번 해봤습니다. 네. 작가 노조가 그렇게 만들어 주겠죠. 네.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내용이 일단은 윤희숙 의원 발언이 저는 임차인입니다. 네. 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표결된 법안을 보면서 요거는 이제 임대차 3법 그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오늘 표결된 법안을 보면서 기분이 좋았을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4년 동안 있다가 꼼짝없이 월세로 들어가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인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법을 만들 때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무엇인지 세밀하게 점검해야 됩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임대차 보호법 네. 이제 거기에서 2년 연장할 수 있는 네. 그 법이 통과되면서 4년 후에는 아마 전세가 다 없어질 거다.
뭐 이제 그런 다 취지의 월세로 발언이었던 지금 거죠. 월세로 지금도 바뀌고 있다. 네. 뭐 이런. 근데 우리 취지의. 정영진 씨랑 같이 유튜브를 하고 있는 김동완 소장님은 네네. 그거는 현실성 없는 얘기다 이렇게 일축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예. 네. 워낙에 그 다 그 전세 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경우가 네네. 많기 때문에 네네네. 그건 쉽지 않을 거다. 아니 근데 어떻게 알아요, 그걸? 어제 더라이브에 나왔는데요. 아, 어제 나왔어요? 네. 아, 어디 밤에 급해 어딜 가시더라고. 어디 이렇게 가시나 했더니 네. 아, 거기 가셨구나. 원래 이제 정영 씨랑 같이 나오는데 이제 네네. 혼자 오셨는데 아, 혼자 오셨어요? 네, 김동완 소장님이 네. 아, 여기 온 거는 좀 비밀로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방송 생방 중에 비밀로 해달라고. 왜 섞고 속이네요? 매우 진지하게. 뭐야? 네. 제보 고맙습니다. 네. 네, 잡으러 가겠습니다. 오늘 네. 저녁에 가서 싸우시겠네요. 근데 그건 말은 맞는 말이에요. 뭐 저는 뭐 맞다고 봅니다. 아, 4년 네. 후에 전세가 없어질 거다. 음. 그건 좀 과장된 측면이 있군요. 뭐 그 정도로까지 없어지거나 하기는 우리나라 전세가 몇 개인데 그렇죠. 그렇게 없어지겠습니까? 근데 이를 두고 또 여당 쪽에서는 네. 전세보다 월세가 좋은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응수를 해서 또 욕을 많이 그건 먹더라고요. 조금 이제 실제로 살고 있는 분들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진 아유. 못한 것 같아요. 윤준병 의원. 네, 실명제로 가는군요. 실명제가 왜 나와 있는데 뭐 기사를 뭐 제가 깐 것도 아닌데 네, 뭘? 윤준병 의원의 네. 대응은 매우 좀 잘못된 대응이라고 봐야겠죠.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어요. 뭐 네. 전 세계적으로 사실 전세란 제도 자체가 이제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다 보니까 그리고 이런 저금리에 사실은 안 맞는 제도라는 취지의 말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지금 정서적으로는 받아들이기 네, 어렵죠. 그럼요. 사실 그 10년 전부터 정영진 씨가 항상 그 얘기 해왔거든요. 뭐요? 전세는 우리나라만 있는 거다. 또 나한테 가는 거냐? 아 이거는 칭찬인데요. 네, 그래서요. 네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거기 호주에 있었잖아요. 호주는 저는 약간 이런 그 사람들이 사는 그 생활 패턴에도 조금 이게 영향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는 패턴?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호주는 일단은 그냥 뭐 알바하거나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해도 그냥 먹고 잘 살아요. 별로 걱정 없이. 네. 호주로 가 그럼. 아니, 호주가 그렇게 좋아? 아니 그게 아니고. 호주제도 폐지됐다 임마. 뭐야 갑자기. 그래 형 열심히 하니까. 내가 이겼지. 진짜 열심히 보기 좋다. 하신다. 내가 이긴 거지. 보기 김동완 좋아. 소장님 이기려고 지금 엄청 열심히 하시네. 보기 좋네. 그래서요. 네, 그래서 호주에서는 월세 사는 거에 있어서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집을 안 사고 싶어 하거든요. 사실 집에 대한 욕심이 별로 없어요. 네. 월세 사는 거 그냥 그러려니 해요. 다들 그렇게 사니까 집을 뭐 사고 싶은 사람은 사는 거고 집값이 막 그렇게 막 오르지도 않고. 근데 이제 여기서 막 거주에 대한 그런 불안감 그런 게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문화랑 거기 호주 문화 이런 외국 문화랑은 좀 약간 달라서 이분이 이렇게 월세로 전환되는 게 나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약간 해외 사례에 좀 적용이 되는 게 아닌가. 월세를 어쩔 수 없이 살면서 뭔가 불안에 떠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와닿지 않는 발언이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이 코너에서 끊지 않으니까 불필요한 자기 의견을 많이 집어넣네. 아, 뭐, 여기 뭐, 알겠습니다. 북한이에요? 네. 제 생각도 얘기 못해요? 알겠습니다. 윤희숙 의원 5분 발언에 대한 이야기. 예. 네. 자 그리고 요새 또 MBC 스테이트에서 네. 국회의원의 그 다주택 네. 보유 그 투기 의혹 그 관련한 보도를 해서 사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이슈가 되는데 네. 보도는 많이 안 되는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특정 세력이 보도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특정 세력이 다 보도 안 하는데. 네. 그거 한번 좀 짚고 넘어갈까요? 요거 정말 화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통합당 의원들 뭐 이렇게 뭐 부동산법이다 무슨 서민을 위한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 지금 보니까 재건축 아파트 아니면 뭐 강남 아파트로 이득을 본 통합당 의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거 실명 다 거론해요? 아 실명을 갑니다. 뭐 이미 벌써 스트레이트에서 네. 나왔으니까. 윤영석 의원 이거 5년 만에 19억 늘어났고. 야 실명 거론해도 누군지를 몰라서. 아는 사람만 거론해요? 네네. 뭐 그 박덕흠 아. 아저씨. 근데 아저씨. 박덕흠 의원은 진짜 솔직히 좀 너무 화가 났던 게 인터뷰하는데 이분이 너무 화나. 이분 진짜 돈 많이 벌었더라고 부동산으로. 6년 동안 73억이 올랐어요. 73억 올랐는데 이분이 73억. 부동산 값이 올라서 스트레스라고. 세금 더 내서 싫대요. 막 화를 내는데. 이거는 뭐 이재용이 장사 잘 돼서 더 세금 많이 내서 짜증난다. 약간 이런 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돈 세기 힘들어서 화가 난다. 네. 이런 건데 이거는 좀 너무 네. 국민을 무시하는 인터뷰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주호영 의원도
6년 동안 23억 늘었고 이렇게 다 아파트 값이 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박덕흠 의원이 아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부동산 강남 주택 가격이 오른 점에 대해서 나도 손해봤대요. 이렇게 인터뷰를 세금 많이 내서. 평생 살아야 될 집인데 집값이 올라가면 뭐 종부세 같은 세금만 더 내고 플러스 되는 게 없다. 나는 집값이 올라가서 화가 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평생 살 집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집이 한 채여야 되잖아요. 그래 집이 한 채면 그래요. 어느 정도 그래도 뭐 이해를 해줄 수는 있는데 아파트 세 채, 단독주택 한 채, 상가 두 채, 창고 두 채, 선착장 하나, 토지 36필지 이거 합쳐서 290억이에요. 이런 평생 살 집 하나만 가지면 되지. 네. 이렇게 다 가지고 있고 집값 올라서 화난다. 아니 뭐 다 갖고 집값 올라서 돈 많이 벌고 이거까진 저는 솔직히 네. 이해하는 입장입니다. 욕하고 싶진 않다. 예, 저는 그건 욕하고 싶지 않은데 문제는 뭐냐면 부동산 관련한 네. 법안을 만드는 사람들이 국회의원 아니겠습니까? 예, 국토위에 있는 예, 또. 특히나 이제 그 특정 상임위는 더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곳이고 그런 이해상충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정서적으로 불편합니다. 근데 이거 진짜 짚고 넘어가야 될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우리 또 부동산 전문가? 나한테 그래. 너무 가만히 계셨어가지고. 이해 상충은 글쎄 뭐 집 있는 사람이 다 이해 상충할 수는 있으니까 네. 집 있는 사람 들어오지 말라고 하긴 좀 어려운 것 같고 다만 그 말씀하신 예를 들면 뭐 그런 인터뷰 국민 감정과 전혀 배치되는 이런 인터뷰는 사실 의원으로서는 좀 자격이 좀 미달되는 거 아닌가 네. 뭐 이런 생각은 좀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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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네. 주식 방송을 또 하시잖아요. 영진 선배님이 거기서도 잘못 얘기해서 뭐 종목 잘못 얘기하면 금감원에서 바로 이렇게 또 조사하고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뭐 그래도 종목 얘기는 안 합니다. 네, 그래서 이율배반적인 그런 게 있으면은 거기 굉장히 민감하게 캐치를 하는데 부동산 관련 법을 만드는 이런 사람들이 거기 관련된 집을 가지고 있고 몇 년 동안에 몇십억을 벌었다. 이거는 정서적으로 정말 문제가 있는 사회적으로 뭔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네. 보도가 많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뭐 안 받아주시네. 뭐야? 뭘 어떻게 봐도 임마. 어떻게 봐도 임마. 알겠어요. 그만 좀 싸워라니. 언제까지 싸울래? 죄송합니다. 여기에 또 받아주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이런 식으로 한번 받는 겁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네, 네. 너무 많아가지고. 그 스트레이트 프로그램 이제 2편으로 구성이 됐었는데 스트레이트 입장에서는 네. 부동산 값이 폭등한 원인을 뭐로 보고 있습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폭등한 원인. 네. 여기서 그 이분들이 국토위에 있을 때 네. 그 법을 통과시켰잖아요. 부동산 3법. 부동산 3법을 통과시키면서 재건축이나 뭐 집값이나 이런 거를 더 띄우는 그런 기폭제가 됐다. 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가진 자산들이 더 많이 가격이 오르고 그래서 이제 수혜를 받다. 부동산 3법 세 가지 법에 다 찬성한 사람들의 명단을 살펴봤고 네. 그들이 갖고 있는 집을 한번 이해상충 부분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스트레이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 부분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다음은 또 정치권 이슈인데 국대 떡볶이 아시죠? 떡볶이집. 국대 떡볶이 대표가 김상현 대표인데 요분이 이제 페이스북에 작년 9월에 막 이상한 소리를 썼어요. 이게 조국 전 장관이 코링크를 통해서 중국 공산당의 돈과 도움을 받았다. 확인이 안 된 거라서 문제가 된다면 저를 고소하십시오. 네. 감옥에 가야 된다면 기꺼이 가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감옥 가게 생겼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아니, 지금 그렇게 그 섣부른 추측은 하지 말고. 제 생각인데요. 네네네. 제 예측인데요. 네. 뭐 제가 뭐라고 제 네네. 생각인데. 근데 조국 전 장관이 요거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조국 전 장관이 이제 검찰 가가지고 뭐 조사도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도 하고 그랬다고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또 야당에서도 김상현 대표한테 이런 거는 우리 야당에도 도움이 안 된다. 뭐 그렇게 또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확실히 굉장히 예민하네. 다들. 와, 지금 댓글이 나 죽이라고.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요? 댓글이. 네. 자, 오늘은 네. 요 정도로 마무리 정도로 짓도록 할까요?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혹시 뭐 준비한 성대모사 더 없죠? 더요? 네.
뭐 아까 했는데 별 아까 반응. 했으니까. 윤석열 그거 얘기한 거 발언만 그냥 잠깐 하고 갈까요? 짧게 한번 가볼까요? 발언만. 네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석열의 반응이 좋더라고. 윤석열. 네. 스튜디오에선 별론데. 윤석열이 또 민주주의를 독재다 이렇게.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한마디를 했죠. 네. 거기서 한 내용만 성대모사로 잠깐 할게요. 네. 아니 이렇게 된 거 제 생각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이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뭐 건달이야. 껄렁껄렁하면 이렇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독재라는 단어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의도가 있는 표현 아니냐 해서 굉장히 뜨거운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여기까지 오늘 전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명민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